예, 12주차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표집분포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전형적인 통계량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 같은 거, 이런 통계량의 확률 분포, 이거를 통계량의 표집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만들어지는 분포죠. 그래서 이제 표집 분포라는 용어를 쓰네요. 자,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자, X바의 표집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표집 분포를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확률 계산하려고요. X바에 대한 확률 계산하려고.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 두 번째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 그럴 때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 7.1을 보면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를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크기 n에, 이 표본 크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표본 크기 n의 랜덤 표본에서 표본 평균 X바는 어떻게 되냐면 X바의 표준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X바의 평균은 뮤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아니든 표본 평균 X바, 복원 추출할 때예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항상 뮤고요. X바의 표준 편차는 항상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입니다.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도 같이 봤죠.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은 뮤 X바는 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정규 분포 아니든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뮤 X바는 이거는 뮤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이거는 항상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거. 이때 시그마는 모집단 얘기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래서 요거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든 아니든 혹은 다른 분포든 상관없어요. 항상 그래요.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변수들이 독립인 경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X바의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해요. 이거는 뭐 표본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X바는 정규 분포다.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정규 분포의 특징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다 상수를 곱하든 나누든 어떤 상수를 더하던 빼던, 다시 말해서 그 확률 변수 X의 어떤 선형함수들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하면 정규 분포 되는 거를 그걸로 설명을 했죠. 근데 우리가 X바는 계산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지울게요. 자, X반 계산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다 변수들을 n우개를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X바죠. 자, 여기 보면 이 각각 X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더하거나 빼거나 정규 분포예요. 이게 또 정규 분포의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전부 다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X바 계산하는 게 이런 정규분포들을 더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바는 반드시 정규분포가 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X바는 정규분포다. 그리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그냥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자, 예제 10번은 그 모집단과 X바에 대한 확률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X를 연못에서 랜덤으로 잡은 송어의 길이라 하자. X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그러니까 그 연못에 있는 모든 송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이 25.5cm고 표준 편차가 3.5cm를 갖는 정균포라 한다. 이것도 역시 책에서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책에는 22.5cm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밑에 풀이 과정에서 보면 25.5cm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이제 랜덤으로 잡은 송어의 길이가 랜덤으로 잡은 한 마리의 송어의 길이, 그러니까 X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끄집어낸 거니까요. X 하나죠. X가 20cm에서 30cm 사이에 놓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모집단에서 끄집어내면 그게 이제 모집단의 분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평균이 25.5cm고 표준 편차가 3.5cm니까 그런 정규분포니까 자, 정규분포의 확률. 이런 정규분포의 확률이요. 이거는 어떤 스텝이죠? 첫 번째 표준화 작업해서 G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는 거 그러면 각각 이렇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변수가 G 변수로 바꿔지고 왼쪽 오른쪽 다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왼쪽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57 평균보다 작으니까요. 이건 평균보다 크니까 1.2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G 분포표에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1, 2, 3, 1, 2, 3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57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플러스 1.29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면적이죠. 자, 이 면적은 우리가 표준정규분포표에서 1.29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1.57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1.29 우리가 수표 찾으면요. 자, 433쪽 보면 그러면 1.29 찾으면 1.29는 여기가 0.901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왼쪽 테이블에 가서 마이너스 1.57은 그죠? 0.0582가 되네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읽어서 빼면 그러면 0.8433 84.33%네요. 어떤 한 마리의 송어 길이가 20cm에서 30cm 사이에 놓일 확률. 자, 이번에는 평균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랜덤으로 잡은 5마리의 송어 길이의 평균이 이번엔 평균이 그러니까 X바죠. X바가 20에서 30cm 사이에 놓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X바에 대한 얘기니까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X바의 분포도 정규분포 따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25.5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3.5 여기에다가 루트 5로 나눠주면 이게 5마리니까 루트 5로 나눠주면 1.57. 앞에서는 시그마는 3.5였는데 1.57로 줄어들죠. 표준 편차 이렇게 줄어들어요. X바의 표준 편차는 항상 모집단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왜냐하면 그걸 루트 n으로 나누는데 n은 1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죠. 따라서 X바는 평균이 25.5cm고 표준 편차는 1.57cm를 갖는 그런 정규 분포가 된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X바도 정규 분포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X바에 대한 확률이요. 이번에는 X바가 됐네. 이렇게 X바에 대한 확률은 요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렇게 X바에 대한 얘기는 X바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3.49, 오른쪽은 2.86. 그로 돼서 우리가 이제 표를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9니까 여기 거의 끄트머리죠. 그리고 2.86도 거의 끄트머리. 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네요. 여기까지. 여기가 2.86. 여기는 요 끄트머리는 마이너스 3.49.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6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3.49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2.86을 읽으면 2.86은 여기에 있네요. 0.9979가 되고 마이너스 3.49는 제일 끄트머리죠. 제일 끄트머리. 제일 윗줄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거. 0.0002 빼니까 0.9977 거의 1에 가깝죠. 99.77%.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의 X에 대한 얘기보다 X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확률이 커지네요. 그래서 확률이 정말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는 표준 편차가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거니까 G값은 몇 배의 표준 편차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G가 커져버리는 거죠. 훨씬 G가.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아져서 G 변화값들이 훨씬 절대치가 커져서 더 큰 구간의 면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크다. 이제 책에 245쪽에 위에 그림이 있죠. 왼쪽은 우리가 이제 본래 X에 대한 얘기라서 표준 편차 커서 곡선이 널찍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20, 30인데 면적이 작고요. 옆에 거는 오른쪽 거는 그러니까 좁빗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훨씬 왼쪽 그림보다는 약간 좁게 퍼져 있는 거예요. 좁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의 면적이 훨씬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표준 오차라는 용어,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통계량의 표준 편차다. 통계량의 표준 편차다. 그래서 X바에 우리가 앞에서는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표준 오차라는 용어로도 써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혼용을 해서 씁니다.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오차. 왜 표준 오차라는 용어를 쓰냐면 X바는 우리가 평균을 추측하려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거는 횡축이 x바죠. 이게 x바의 분포예요. 이게 글씨가 엉망이네요. 이게 x바. x바의 분포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 얘가 뮤고요. 자, 그럴 때 어떤 x바 값이 있으면 이 x바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뮤를 추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바하고 뮤하고 그 차이, 이 차이가 오차죠. 우리가 x바 가지고 뮤를 추측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추측을 했냐. 오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x바하고 뮤하고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몇 배의 표준 편차냐. 그러니까 그 x바의 표준 편차 단위로 얘기한 거 이런 것이 이제 표준 오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통계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라는 용어보다는 편차는 얼마큼 떨어졌냐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뮤를 얼마나 잘 얘기를 했냐, 정확하게 예측했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써요. x바의 물론 x바라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x바의 표준 오차, x바의 표준 편차 똑같은 용어예요. 자, 두 번째 얘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얘기예요. 따르지 않는 경우 책에는 모집단의 분포를 잘 모르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라기보다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럴 때 x바의 표집 분포는 어떻게 되나 이때 사용하는 정리가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가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우리가 x바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Central Limit Theorem.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CLT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예요. 그러면서 정규 분포를 그야말로 많이 쓰게 만든 그런 정리입니다. 자,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를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정규 분포가 아닌 거죠. 자, 그럴 때 크기 n의 랜덤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때만 얘기하냐? 표본 크기 n이 클 때 우리가 크다라는 거는 보통 30 기준이에요. 그래서 30보다 큰 거를 우리가 이제 큰 표본이라고 얘기하고요. 30보다 작은 거를 소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작죠? 30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30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래서 30을 정해 놓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본이 크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이 분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정규 분포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봤죠? 우리가 구슬 5개짜리, 우리가 5개 있는 거, 구슬, 요 얘기.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는 이렇게 균등 분포, 똑같은 분포인데, 이거를 표본을 2개를 뽑았는데도 삼각형 분포를 만들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표본이 2개만 돼도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표본이 30개보다 크면 상당히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표본을 30개보다 많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뽑으면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구해내는 거죠. 자, 이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유도된 연습 문제 9번 한번 봅시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얘기네요. 평균이 18이고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이 A번은 중심극한 정리 이용하는 게 아니네요. 모집단위 정규분포래요. 그러면 5개의 표본을 뽑는다면 x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표본 크기가 이렇게 5개밖에 안 되더라도 모집단위 정규분포면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다. 그랬죠? 표본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x가 정규분포니까 표본 크기가 작지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은 하고 표준편차는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은 18, 표준편차는 3에다가 루트 5로 나눈 거. 그래서 1.32. 훨씬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는 거는 어떻게 표준화하냐면 x바를 중심 위치 18로 빼고 평균 빼고 x바의 표준편차 1.3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x바를 갖고 얘기를 하면 x바를 표준화하는 거는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x가 평균 75, 표준편차가 12를 갖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이건 안 따르는 거죠. 자, 이럴 때 30개의 표본을 뽑는다면 이게 간당간당 딱 넘어가네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우리가 좀 어려울 때가 29개가 될 때 어떡하냐. 그런데도 그때 29개가 되더라도 모집단의 분포가 그러니까 언덕 모양 조금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그런 모양이면 그것도 정규분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뭐 한쪽에 기울어졌다든가 스큐가 엄청 커지면 스큐가 많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표본이 크기 때문에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안 따라도 표본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이건 똑같고 이거는 12를 우리가 루트 30으로 나눠서 2.2 굉장히 작아지죠? 12에서 엄청 작아지네요. 자, 그래서 표준화는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편차로 나누고 x바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표준화한다.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표본 크기가 8이라면 30보다 훨씬 작네요.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정규분포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제 11번 중심극한 정리 이용한 문제네요. 어떤 계통의 박테리아는 모든 미살균 우유에서 발견된다. X를 우유 ml당 박테리아 수라고 하자. 이렇게 수인데 실은 이산화황률 분포인데 이게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촘촘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속인 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부에서는 우유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X는 고분 모양의 대칭 분포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다. X의 평균은 2,500이고 표준편차는 300이다. 대형 유제품 회사에서 검사관은 그날 생산된 우유 중에서 42개의 확률 표본을 뽑아 42개 표본의 박테리아 수 평균 X바를 구한다. 그러니까 42개를 뽑나 봐요. 우유 중에서 42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계산한 것이 X바예요. 자, 우유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X바의 분포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확히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 해도 표본수가 크죠. 그러니까 X바의 분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과 표준편차는 이거는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300을 루트 42로 나누네요. 그래서 46.3.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편차보다 훨씬 작아지죠.
46.3. 우유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밀리리터당 평균 박테리아 수 X바가 요 두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지금 중심극한 정리에서 정규분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정규분포 활용해서 확률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X바가 요거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래서 각각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500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6.3으로 나누는 작업.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모집단 X에 대한 얘기하고 X바에 대한 얘기하고 틀립니다. X바는 X바의 평균은 똑같죠. X바의 표준 편차, 훨씬 작은 값이에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그 값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24 플러스 3.24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굉장히 3.24 큰 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3.24는 여기요. 플러스 3.24도 여기.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겠네요. 굉장히 큰 값이네요. 그죠? 확률이. 자, 그래서 3.24를 읽으면 3.24는 3.24 그러니까 0.999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24는 0.0006 이렇게 돼서 요거 빼면 이거는 0.9988 굉장히 크네요. 그죠? 99.88% 거의 100%에 가깝네요. 자, 검사관은 냉장 보관한 우유를 받아들일 것인지 반품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검사관에 의해 뽑혀진 42개 표본의 평균이 요거 사이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만약 요 사이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오염이 되지 않았으면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9.88%예요. 거의 다예요. 거의 100%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럼 뭐가 문제 있죠. 그죠?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거의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없으니까 만약 이보다 더 작으면 이 한 값보다도 더 작으면 뭔가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 수가 너무 적은 상황이 되고 요거보다 더 크면 박테리아 수가 무지 큰 거고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너무 작으면 뭔가 무슨 약을 쳤다든가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의 100% 다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49쪽 X바에 대한 확률 한번 보죠. 노든 연습 문제 10번. X를 자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X의 분포는 일상 교통 조건에서 평균 이렇게 걸리고 표준 편차가 3.8분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X의 값들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평균에 관해서 고분 모양 분포라는 걸 알았다. 공학자들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평균적으로 11에서 13분을 소요해야 한다고 한다. 11분보다 적다면 너무 빨리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보다 더 걸리면 공기의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하면 너무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일상 조건에서 50대의 차가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때 터널에서 평균 시간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자, 평균 시간이 그러니까 X바에 대한 얘기죠. X바에 대한 얘기. 그래서 X바를 표본 크기 50대가 간다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X의 분포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아니지만 약간 고분 모양이다 그랬죠. 자, 그럴 때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 50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X반은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는 평균은 뮤하고 똑같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3.8이니까 3.8을 루트 50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0.54 굉장히 작아졌죠. 굉장히 작아졌죠. 자, 그럴 때 X바가 11에서 13까지 사이에 있을 확률. 우리가 이제 X바에 대한 얘기. 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표준화. 그죠? 그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표 찾는다. 자, 표준화 12.1을 다 빼주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0.54로 다 나눠주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갖다 다른 걸로 나누면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엄청 달라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04, 1.67. 그러니까는 확률이 그래서 여기 2.04는 여기 2.04가 아니네요. 여기네. 이게 틀렸네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2.04가 여기고 그 다음에 1.67은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꽤 크네요. 그래도 그죠? 꽤 크네요. 자, 그러면 1.67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2.04 이하의 확률을 빼면 되네요. 1.67은 여기 보니까 0.952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4는 04 여기 마이너스 아니라 0.0207 그죠? 0207 그래서 빼주면 여기가 9318 93.18%네요. 자, 여기는 그 이제 터널에서 그 50대 차가 지나갈 때 평균 시간이 그러니까 11에서 13분을 소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93%니까 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바의 확률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7의 6절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하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항상 이항분포는 퍼센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P-의 분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